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저에게 제목을 알려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두 글자가 나오대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스라스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에게 딱 두 글자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조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방송.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딱 두 글자. 미신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포 방송이나 이런 데서 미신 조장을 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그거에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쵸. 그냥 다 적당하게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너무 막 맹신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키드십니다. 기르시죠! 이번 얘기는 주제를 제가 미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사실상 귀신 얘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진짜 미신 때문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냥 맞아 떨어져가지고 미신으로 인해서 귀신을 본 것처럼 느껴졌던 사연들을 갖고 왔거든요. 오늘은 총 3가지 미신의 6가지 이야기를 단편식으로 구성을 해왔어요. 예. 그냥 뭐 할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하게 됐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갖고 이야기 고르는 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일단은 뭐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미신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문제가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갖고 그렇잖아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흔히 이제 빈총 맞으면 3년 재수없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금기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미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갖고 귀신을 봤던 사연들을 갖고 왔어요. 일단은 첫 번째 미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되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의자 꺼내놓고 자면 귀신이 앉는다. 맞아. 이거에 관련된 걸 일단 갖고 왔는데 이 미신에 관련해서 첫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엔 제 지인이,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지인이 흉가 동호회 사람 중 한 명인데 그분이 겪은 얘기예요. 제가 한창 흉가 동호회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가 근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뭔가 더 활동이 강했어요. 네. 행동들이 되게 강하셨었어요. 뭐 최근에 이제 가장 근최근에 흉가동호회랑 흉가를 갔던 게 한 1년 전쯤인가? 잠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엔 그냥 가가지고 구경하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한창 초창기 때는 진짜 흉가에서 막 잠도 자고 술도 마시고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약간 분위기가 점점 막 처음에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하다가 점점 사그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도 자기가 이제 흉가에서 숙박을 할 때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6살인가 7살인가? 친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이가 좀 많으세요. 저보다. 그래서 활동도 훨씬 일찍 하셨고 그래갖고 이분이 한창 흉가 동호회에 막 가입을 했을 당시에 지금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흉가 동호회에서 흉가에서 2박 3일 캠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흉가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왔을 때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해요. 뭐 모든 동호회 활동이 그렇겠지만 이분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야 흉가에서 2박 3일? 이거는 진짜 못 보면은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든 뭐든 못 보면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신청을 해서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제 차를 타고 흉가를 딱 도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이제 가셨던 흉가가 저도 직접 가봤던 흉가긴 한데, 나중에 산속으로 한 30분? 되게 오래 올라가야 되거든요. 오, 꽤 오래 올라가네. 네, 꽤 오래 올라가요. 한 30분 정도 쭉 올라가가지고 덩그러니 그냥 숲 한가운데 있는 산장이에요. 아, 폐산장. 완전히 버려진 산장이에요. 오, 그렇다고 지금 우리들이 흔히 보는 산장처럼 엄청 멋있게 꾸며져 있는 산장이 아니고 되게 옛날에 썼던 산장이어서 건물이 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말로는 그때 4명인가 5명인가 가셨다고 했었으니까 네. 그 4명, 5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유롭게 눕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곳이어가지고, 첫날 그렇게 올라가서 뭐 체험 아닌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엄청 좁으니까 금방 끝났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은 캠핑이 목적이잖아요. 내부에다가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내부가 너무 더럽더래요. 벌레들도 엄청 많았고. 산속에 있는 벌레들한테 버려진 집은 최고의 보금자리거든요. 거기에 다 몰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건물 내부에는 텐트를 치지 못하고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공터에다가 텐트를 치고 뭐 이것저것 식사를 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캠핑 세팅을 한 거예요. 밤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는 이미 다 했으니까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 시간 보내고 술도 이렇게 한 잔, 두 잔 하면서 되게 깊은 밤이 돼서 다 같이 잠을 자게 됐대요. 근데 이제 잠을 자는데 그냥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갖고 네.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깨서 텐트 밖으로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들이 술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이제 흔히들 캠핑 가면 펼치는 그 의자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다 펴놓고 잠을 잤대요. 밖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의자에 남자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미 술이 좀 취해 있는 상태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좀 어질어질하다 보니까, 아, 일행 중에 한 명이 나처럼 어지러워갖고 잠깐 나와서 바람 쐬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아, 나도 좀 어지럽고 그런데 바람이나 좀 쐬다가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 맞은편 쪽에 있는 의자에 되게 자연스럽게 앉았대요. 그냥 오. 앉았는데, 이게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지러우면 고개 들면은 어지럽거든요. 그래갖고 고개를 똑바로 들지도 못하고 그분의 한 무릎 정도? 네. 그 정도 위치에 시선이 꽂힌 채로 아이고 머리 되게 아프신가 보네요. 술 되게 많이 마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대요. 네. 말을 거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자기도 머리 아프고 술도 지금 자기도 취해 있는 상태인데 힘들게 말을 걸었더니만 대답도 안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에이 그래 나도 대답 안 한다, 말을 해도 난 대답 안 해줄 거다 이러면서 삐져갖고 그냥 시선을 그분 무릎 쪽에 이렇게 남겨놓은 채로 그냥 멍 때리고 있었대요. 바람 쐬면서 멍 때리고 한 5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일어나시더래요. 네.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시려나 보다, 나도 슬슬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일어나셔서 자기 시야에서 사라진 지 한 30초도 안 돼갖고 누가 그 의자에 턱 하고 또 앉더래요. 근데 얘기했잖아, 이분은 지금 머리가 아파서 고개도 들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네. 그래서 또 무릎만 보는데 바지는 보이잖아요. 앞만 어둡다 하더라도 바지의 모양이나 아니면 어떤 재질인지 정도는 보이잖아요. 치마더래요. 근데 이분 말로는 같이 가신 분들 중에 여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릎이 고였는데 바지로 덮여진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무릎 위쪽까지 살짝 덮는 치마 있잖아요. 예. 그게 보이더래요. 처음에 그래갖고 와 내가 술을 진짜 많이 마셨나 보다. 이제 헛것까지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질어질한 거를 이제 참아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이렇게 올렸대요. 배가 보이고 가슴이 딱 보이는데 누가 봐도 여자였대요, 실루엣이. 가지고 와, 이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고개를 끝까지 올려서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시선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얼굴이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그런지 자기는 얼굴이 안 보였대요. 그래서 어질어질하고 술 기운도 있는 상태에서 좀 자세하게 보려면 눈을 좀 찌그러뜨리잖아요, 사람들이. 눈을 찌그러뜨린 채로 여자 맞는 것 같은데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그런지 얼굴은 계속 안 보이는데 뭔가 실룩실룩 거리는 거는 좀 보였대요. 네. 좀 이상하다. 그게 뭐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분이 또 일어나시더래요.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보려면. 근데 어지러우니까 고개를 들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신 그분 가슴팍을 이렇게 눈으로 쭉 쫓아가면서 계속 쳐다보는데 이분이 흉가 안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일어났대요, 자기도. 자기도 딱 일어나가지고 흉가 쪽으로 들어가 봐야지. 저분이 만약에 사람이면은 야밤에 여자 혼자서 이 산을 뚫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는 사람이어도 문제고 귀신이어도 문제다. 확인을 해보자.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흉가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자기도. 딱 일어나서 한 발짝 두 발짝 딱 걷는 순간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 누가 털썩하고 앉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뒤를 천천히 돌았더니만 누가 앉아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내가 지금 와가지고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사람이 앉아있었대요. 일단 근데 남자라고 딱 느껴지는 실루엣이었고 남자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난 일단 지금 저 흉가 안에 들어간 여자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앉은 존재를 무시한 채로 흉가 안에 들어가서 문을 확 열어 제꼈대요. 뭐 안에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없네 하고 이제 다시 문을 닫고 귀신인가 보다. 뭐 흉가니까, 그리고 산속이니까 귀신 네. 충분히 볼 수 있지. 그렇지 하고 뒤를 딱 들었는데 의자에 사람들이 쫘라락 앉아있더래요. 순간적으로 귀신이구나. 오. 저기 앉아있는 것들이 다 귀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게 사람이 술에 취하면 참 대단한 게 자기도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줄 당시 만약에 맨정신이었으면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네. 이게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덤덤하게 그 존재들한테 걸어갔대요, 자기가.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대요. 그 의자들이 놓여있고 그 위에 앉아있는 존재들을 멍하니 보면서 그냥 걸어갔대요. 가까이 도착을 해가지고 얼굴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봤대요. 근데 어두우니까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이분이 제가 볼 때 술을 드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느낀 게 얼굴을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댔대요. 코앞까지 얼굴을 싹 들이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얼굴에. 그냥 검정색이었대요. 달빛이 있어갖고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인데 진짜 그 존재와 거리가 한 뼘도 안 되는 때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얼굴이 그냥 시꺼멓더래요. 오. 눈, 코, 입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걸 보는 순간 그때서야 술이 깨더래요, 자기가. 바로 텐트 속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 들어가니까 같이 술을 먹으셨던 분들이 너 뭐야, 왜 소리 질러, 이러면서 하나 둘씩 깨셨고 다 같이 다 일어났으니까 그분이 횡설수설 저기 귀신들 앉아있다고, 얼굴 없는 귀신들 앉아있다고 막 그러니까 나오셨는데 아무것도 없던 거죠, 당연히. 헛소리 하지 말고 자라 하고 재웠대요. 그래서 자기도 무서움을 무릅쓰고 잤대요. 다음날
일어나서 의자부터 확인을 했대요. 네. 아무도 안 앉아 있더래요. 아, 그래. 내가 잘못 봤겠지. 술 먹고 헛것 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역시나 다시 2박 3일이었으니까 두 번째 날 밤에 저녁이 됐고 그 얘기를 그날 오후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야, 의자 꺼내놓고 자면 귀신 앉는다더니만 우리가 이거 의자 꺼내놔가지고 진짜 귀신 앉았나 보다. 네. 아, 이게 미신이 진짜 함부로 흔들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거기서. 그날 저녁 잠을 자기 전에 이 사람이 또 겪을까봐 그런 일을 밖에 있는 의자를 다 수거했대요. 다 수거를 해가지고 다 고이 접어놓고 텐트 안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또 이상한 느낌이 들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갖고 일어나게 됐대요, 자기가. 네. 밖을 나왔는데 의자가 하나 펴 있더래요. 분명히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다 접어서 고이 접어놨는데 의자가 하나 펴 있어가지고 와, 저거 접어야 된다. 나 어제 같은 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자 쪽으로 막 가가지고 의자를 딱 잡고 접으려고 들려고 하는데 의자가 안 들리면서 귀에서 잠깐만 앉았다 갈게 이러더래요. 헐. 또 비명 지르면서 안으로 들어갔대요, 텐트 안에. 또 다 깨가지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러고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아, 내가 아까 잠깐 좀 앉았다. 근데 내가 그냥 펴놓고 왔나 보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의자를 다 접고 잤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와, 이게 의자 안 놓고 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돼. 이거 괜히, 그러니까 미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좀 넣어놓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저도 이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게 저는 그 의자 빼놓고 잤다가 발가락 찍힌 적이 좀 많아갖고. 오호, 예. 혹시나 이렇게,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야.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그리고 네. 이미신에 관련된 제 친구의 경험담인데,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머니랑 살았었대요. 그래갖고 좀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이 약간 토속신앙을 많이 믿으시면 미신에 관련돼서 정말 까다로우시잖아요. 뭐 문지방 밟지 마라, 네. 다리 떨지 마라,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이 친구도 그걸 좀 많이 겪었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도 많이 들었대요. 어렸을 때 의자 빼놓고 자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한 8시? 걔 말로는 자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한다 하니까 되게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한 8시, 9시? 그쯤 됐을 때 자기를 막 나와보라 그러대요. 마당으로 나가니까 정말 옛날 낡은 플라스틱 의자 아시죠? 행사장에서 많이 쓰던 그 플라스틱 의자. 할머니가 그거를 마당에다 쫙 피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불러갖고 이거 오와 열을 딱 맞춰갖고 깔끔하게 다 배치를 해놔라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시키시더래요. 어린 나이니까 할머니가 시키는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대요. 나름대로 이제 딱딱딱딱 맞춰갖고 이렇게 딱 놨던 거죠. 그렇게 다 놓고 나니까 할머니가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서 자라 하고 들여보냈고 자기 말로는 한 11시? 12시? 그쯤 됐던 것 같대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깼대요. 근데 시골에 살았었다 그랬잖아요. 얘 말로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대요, 마당에.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에서 화장실에 갔대요. 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딱 나오니까 이제 볼일을 보면 어느 정도 잠이 깨잖아요. 네. 그때쯤 풍경이 보이는데 자기가 마당에 깔아놨던 플라스틱 의자에 한복 입으신 분들이 다 앉아있더래요. 달빛 비춰갖고 그 모습이 보이는데 어린 나이에도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게 현대식 플라스틱 의자에 진짜 조선시대에나 입었을 법한, 그것도 양반들이 입는 그런 게 아니고
농부분들이 입으시는, 일반 서민들이 입으시는 그 흰색 한복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으신 분들이 그 의자에 가득 채워서 앉아 있더래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막 뛰어 들어갔대요. 막 뛰어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그 소리에 잠이 깨셔갖고 자기를 꼭 안아주면서 그냥 괜찮으니까 자라 하고 이렇게 재웠대요. 그렇게 나이를 먹고 고등학교 때인가? 자기 고등학교 때인가 할머니한테 그때 일 그거 기억나시냐? 그때 그거 뭐였냐 할머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해줬던 말이 그날이 동신제 지내는 날이었대요. 그래갖고 동신제를 지내게 되면은 근처에 있는 조상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오시니까 그분들 쉬었다 가라고 마당에다 그렇게 깔아놨던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상상해보니까 되게 무섭다 이거.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복 입은 사람들이 쫙 앉아있었다는 게. 어이. 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 게 저희도 걷다가 힘들면 벤치 찾아서 앉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오. 자, 그럼 다음 또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이제 다음은 다른 미신으로 넘어와요. 오케이. 예. 이 미신 같은 경우엔 유명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게 모서리 비워두면은 거기에 귀신 서서 자기 쳐다본다. 모서리 이런 있다. 귀신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겪었던 일인데 첫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엔 흉가 체험을 하러 갔을 때 흉가를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가정집이었거든요. 가정집이었고 가구들이 어느 정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물론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좀 낡아갖고 부셔진 것도 있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구들이 다 남아있는 흉가였거든요. 거기를 처음 갔을 때는 아무 일 없이 잘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후인가 그 인서트 촬영 영상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재촬영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많이 왔다 갔나 봐요. 좀 많이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가구들도 그렇고 막 분명 내 기억상 여기에 물건이 있었는데 왜 저기가 있지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똑같이는 안 나오겠는데 그냥 외관이나 그런 거나 적당히 찍을까 이런 생각하고 쭉 찍고 나서 이제 방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방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안방으로 쓰는 것처럼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던 자개장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방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냥 이것저것 물건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용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이 있었는데 안방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장롱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그중 왼쪽 끝에 장롱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게 제대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래갖고 저건 또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저거 쓰러뜨렸냐. 진짜 할 짓 없다. 흉가 와서 장롱이나 쓰러뜨리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안쪽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 장롱이 쓰러지면서 모서리가 드러났잖아요. 거기에 웬 꼬마애가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딱 그 생각했죠. 저거 귀신이다. 못 본 척하자. 그냥 제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다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턴을 해가지고 흉가 밖으로 나왔거든요. 흉가 밖으로 나와갖고 진짜 나 이런 미신 있다는 건 들어봤는데 왜 저기 서 있냐. 그것도 꼬마애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데이터 확인을 했거든요. 어쨌든 재촬영을 갔던 거니까 제대로 찍은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안방 쪽이 조금 미흡한 거예요. 또 하필 들어가야지 어떡하냐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안방으로 딱 들어가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일부러 눈 마주치면 괜히 달라붙을까봐 네.
시선을 조금 살짝 아래로 내린 다음에 그 모서리를 정말 흘깃하고 딱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행이다, 사라졌다 하고 딱 촬영을 하고 뒤를 돌면서 시선이 그 모서리를 통과하면서 뒤를 돌았는데 모서리 천장 쪽에 거꾸로 매달려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꼬마애가. 아까 봤던 그 꼬마애가. 아까는 제대로 서 있었는데 이번엔 천장에 뱀파이어 마냥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모서리에서. 또 그냥 못 본 척하고 조용히 나왔죠.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야, 이런 거는 못 본 척하는 게 최고야. 그냥 귀신 진짜. 보면요,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최고예요. 괜히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미신의 첫 번째 얘기고, 네. 두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엔 첫 번째 얘기에 할머니랑 같이 지냈던 그 친구의 얘기예요. 네.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미신 가부가 있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던 게 얘가 대학교 근처에 본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통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들 보면 다 원룸에서 생활하고 자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 나름대로의 그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1학년 지내고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3학년까지 부모님을 엄청 설득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4학년 때 드디어 허락을 받고 자취방을 하나 구해요. 근데 그 자취방이 저희 학교 근처에서 좀 유명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거주했던 분들은 실제로 저희 선배 중 한 명도 거기 살았었는데 그냥 뭔가 보거나 들리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그 집에 살면 너무 찝찝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너무 찝찝해가지고 그냥 집주인한테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방 옮겨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냥 빼라고 해서 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걔가 4학년 때 허락을 받고 집을 구할 때 적당한 가격대에 자기가 지낼 수 있는 집이 그 집밖에 없던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저도 그 집은 한 번도 안 가봤다가 그 친구 때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원룸 치고는 좀 넓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3, 14평? 일반적인 원룸 치고는 되게 넓었어요. 들어갔더니만 분리형으로 돼 있고 부엌이 굉장히 좁아갖고 냉장고가 이제 방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랑 세탁기 제외하고는 아무런 옵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막 자취를 시작했으니까 가구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싸게 그냥 대충 이불 사가지고 바닥에 깔고 장롱 같은 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냥 행거 사가지고 구석에 설치해 놓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집을 구했을 때 한 달 정도 진짜 여기 사람이 사는 걸까 싶을 정도로 횡했어요, 그 집이. 근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결심을 한 거예요. 어차피 4학년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나는 혼자 살 거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 그러면 이 기회에 가구를 사자 그냥. 그걸 사서 내가 이사 갈 때 갖고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침대도 사고 책상도 산 다음에 장롱도 하나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구입을 해가지고 배송은 받았어요. DIY로 주문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였는데 혼자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제가 껴있었어요. 가가지고 조립 다 하고 나서 딱딱딱딱 설치를 딱 했는데 침대에 누웠을 때 바로 오른쪽 모서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그 흉가에서 그 꼬마애를 본 후여갖고 저기 비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 좀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뭐 괜찮겠지 이러고 나서 넘겼는데 그 친구가 한 일주일 후쯤에
술 한잔 하자,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또 그때 당시 이 인테리어를 도와줬던 그 친구들을 다 불러서 술을 한잔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잠만 자면은 오른쪽에 웬 여자가 자꾸 서서 나를 쳐다본다고.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보니까 침대 오른쪽 모서리 비어있네. 내 얘기해줄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을 먹다가 그냥 넌치 던졌어요. 야, 너 혹시 미신 같은 거 믿냐?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때 이 얘기 해준 거예요. 아까 의자 꺼내놨던 할머니 얘기. 네. 자기는 이런 일도 겪어봤다. 그래서 나는 좀 믿는 편이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얘기를 했죠. 야, 사실 그 옛날 미신 중에 모서리 비워놓으면 거기 귀신 쓴다고 그런 얘기도 있다. 모서리 한번 메꿔볼래? 이랬거든요, 제가. 네. 밑잘 본전이니까 한번 거기다 뭐라도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거기다가 옷걸이를 놨어요. 그 일자로 돼 있는 거 있죠. 외투 거는 거. 그 옷걸이를 그 구석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3일 후에 걔가 저한테 와, 너 진짜 고맙다. 옷걸이 세워놓은 후로 여자 귀신이 안 나온대요. 오. 그래서 와, 진짜 미신이 틀린 거 없다.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있고요. 오. 아, 그거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되게 신기한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오. 그렇게 이제 이 미신에 관련된 두 번째 얘기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미신으로 가는데, 네. 이 세 번째 미신이 이것도 되게 유명한 미신이에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안 쓰는 베개 같은 거 치워놓으라고. 아, 귀신 눕는다고? 네, 그런 아. 말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그 친구가 겪은 건데, 네. 이 친구 뭐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모서리 귀신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돼갖고 네. 걔가 갑자기 저한테 술 사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모서리 귀신 건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얻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또 술을 사준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술집에 갔거든요.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애가 되게 진지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모서리에서 나 쳐다보던 여자 귀신이 와, 요즘은 바닥에 누워서 나 쳐다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것도 또 좀 이상하다. 그냥 누워서 쳐다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잠을 자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침대에서 눈을 딱 뜨면은 바닥에 그 여자가 이렇게 누워갖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렇게 한 2번, 3번 정도 잠에서 깨서 그 모습을 봤대요. 집에 가보자. 가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네.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베개를 좀 높게 쓰나 봐요. 처음에 그래갖고 솜이 되게 두꺼운 베개를 샀었대요, 자기가. 근데 그것도 쓰다 보면은 머리 무게 이렇게 좀 눌리고 뭐 빨면은 눌리고 하면서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베개를 하나 더 산 거예요. 2개를 베고 자려고. 베개를 더 샀는데 이게 얘가 잠버릇이 좀 안 좋나 봐요. 잠을 자다가 베개를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밀어갖고. 그러면 그 베개에 귀신이 눕는 거예요. 그날 자면서 걔가 베개 던지는 거 봤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이거 그거구나. 이것도 얘 미신이랑 관련된 거구나. 얘 진짜 뭐 나가 꼈나, 얘 진짜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모서리 건도 그렇고 너는 내가 볼 때 연 있다, 이거. 넌 미신 잘 지켜야 되겠다, 진짜. 너 베개 옆에 빈 베개 놓고 자면은 거기 귀신 눕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냐? 이랬거든요. 예. 애가 그걸 또 듣더니만 베개가 문제였구나. 베개가 문제였구나 하면서 고무줄로 베개 2개를 묶어버렸어요. 허리 고무줄 있죠? 네. 우리가 생각한 노란 고무줄 말고 그거 갖고 베개 2개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냥 안 떨어지게. 또 와가지고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안 보인다고.
어떻게 간단하게 이게 퇴마가 돼버리네. 예, 그냥 제가 볼 때 거기에 그 여자 귀신이 공통적으로 나온 걸 봐서는 거기 머무는 사람 같은데, 아니, 사람이라면 안 되지? 귀신 같은데 그냥 있을 곳 찾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일반인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다가 눈을 빵 떴는데 갑자기 모서리 쪽에 눈이 간다. 이유 없이. 그럴 때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뭐 일렁일렁 있는 거린다거나. 거일 가능성이 높죠. 그냥 모서리에 눈이 가요.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그냥 신경 안 쓰고 자죠. 맞아, 그럴 그게 때는. 제일 편해요. 네. 저도 그냥 눈 떠지면, 저는 가끔씩 자주 보이니까 눈 떴는데 뭐 보이면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자거든요. 그게 제일 좋긴 해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배가, 그러니까 사무실 선배가 겪은 거거든요. 네. 이분 형님이신데, 이분이 방송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해가 떠 있다가 해가 지는 모습을 되게 빠르게 보여주는 장면. 알죠. 밤이 된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아니면은 거꾸로 밤에서 해가 뜨는 걸 되게 빠르게 보여주는 장면. 네. 그걸 촬영하면 정말 짜증나요. 긴 시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예, 옆에서 그것도 자지도 못하거든요. 배터리 봐야 돼가지고.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놓고 갔다 누가 가져가거나 쓰러지면은 다시 촬영해야 돼요, 그거. 오. 그래갖고 되게 짜증나거든요, 저희는. 근데 한 선배가 그거를 이제 하러 간 거예요, 흉가로. 흉가로 촬영을 하러 갔는데, 타임레스 걸어야 되네,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세워놓고, 앵글 쫙 잡아놓고, 이제 녹화를 딱 눌렀대요. 녹화를 딱 누르고 나서, 멍 때리고 있는데, 네. 너무 졸립더래요. 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카메라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바람 불거나 그래갖고 흔들려도 좀 안 되고 하니까 모래주머니 걸어놓긴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옆에서 지키고 있게 해요, 어지간하면은. 근데 그 형 너무 그냥 피곤하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졸린데 어떡하냐. 자고 싶다. 막 이러고 멍 때리면서 옆에 있는데, 이제 배터리 광고등이 뜨더래요. 그래갖고 생각을 했대요. 이거 배터리 갈자마자 진짜 그냥 딱 3시간만 자고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다시 서 있자. 설마 이 야밤중에 이 흉가 근처에 누가 와서 카메라 건드리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배터리 딱 갈자마자 시간을 딱 보고 3시간 후에 알람을 맞춰놓고, 저희 좀 갖고 다니는 것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불어갖고 베개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캠핑할 때 많이 네. 쓰는 거. 그거를 차에서 후다닥 갖고 와가지고 막 불었대요. 베개를 만들고 카메라 옆에다가, 근데 바로 옆은 좀 자다가 칠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 한 3m, 4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대충 자리를 깔고, 돗자리 깔고 그 베개를 놓고 누웠대요. 누워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이분이. 네. 어차피 뭐 3시간 후에 알람 울릴 거고, 그 사이에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배터리는 충분할 거고. 잠이 들었는데 이게 뭐가 되게 뻐근하더래요. 그 뻐근함을 느끼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베개가 자기 목 뒤에 없더래요. 눈은 뜨기 귀찮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자다가 베개 쳐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날아갔나 보다. 목 되게 뻐근한데 베개 어딨지 하면서 멀리 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더듬더듬 하면서 주변을 만져봤대요. 막 양손을 더듬더듬 하는데도 안 잡히더래요, 자기 손에 베개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베고 자고 싶은데 너무 뻐근하고 피곤한데 베개 어디 있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눈을 딱 떴는데 자기 눈앞엔 아무것도 없었대요. 베개 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대요. 이쪽이 아닌가 한 다음에 하늘을 보고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대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대요. 베개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고 뭐야 하면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아, 위쪽으로 빠졌나 보다. 위쪽으로 빠졌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누워있는 채로 이렇게 고개를 앞만 들어도 바로 위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분 피곤하긴 되게 피곤하셨었나 봐요. 일어나서 볼 생각은 안 하고 몸을 뒤집었대요. 엎드리는 네. 자세로 바꿨대요. 엎드리는 자세로 바꿔서 턱이 바닥에 닿으면서 이렇게 고개 위로 딱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자세로 위로 딱 들어갔고 베개 찾으려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베개가 자기 한 1m 정도 위쪽에 있었대요. 근데 그 위쪽에 웬 여자가 턱 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베개 위에서. 그 상태로 굳었대요. 예. 저게 뭐지? 웬 여자지? 막 이러면서 되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대요. 막 쳐다보고 있는데 눈으로 자기 베개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이 형도 어쨌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와, 흉가 근처라고 오자마자 그거 잠깐 있었다고 그걸 바로 누워버리냐. 징하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머릿속으로 떠올리신 거예요. 모른 척 하자 한 다음에 다시 고개를 푹 숙여갖고 바닥이랑 얼굴을 붙여버렸대요.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못 본 척 해버리려고. 어차피 자기가 지금 상태가 놀라갖고 막 깜짝 놀라갖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고개를 푹 숙여갖고 바닥을 그냥 쳐다봤대요. 네. 아, 갈까? 언제 갈까? 제가 가야지 내가 베개를 얻는데 내 베개를 지금 뺏어간 저 여자 귀신 진짜 너무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어쨌든 자기는 피곤하잖아요. 어떻게든 자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른손을 이제 이마에 딱 대고 그냥 엎드려서 잤대요. 그냥 다시 자버렸대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 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대요. 어쨌든 이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 아, 일어나자 하면서 딱 일어나가지고 베개를 딱 봤는데 여자 5명이 누워 있었대요. 그 한 베개에다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5명이 누워 있었대요. 너무 놀라갖고 진짜 못 본 척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놀라갖고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버렸대요. 그 모습 딱 보자마자 으악 하면서 비명 딱 지르자마자 5명이 동시에 상체를 딱 일으키더래요. 아, 이건 안 된다. 도망치자. 상체를 딱 일으켜 세우자마자 뒤를 돌고 자동차 쪽으로 뛰어갔대요. 막 뛰어갔대요. 뛰면서 주머니에서 차키를 딱 챙겨갖고 삑삑하고 이제 차 문을 열고 자기 쪽 방향에선 조수석이 가까웠으니까 조수석 문을 그냥 퍽 열고 들어가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잠깐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었대요.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갔겠지? 없겠지? 하면서 이게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장소로 이제 시선을 이렇게 싹 돌렸대요. 자기가 깔아놓은 돗자리랑 베개랑 카메라 이렇게 보이더래요. 아, 여자는 안 보인다. 오, 다행이다. 천천히 문을 열고 그 돗자리 깔아놓은 대로 걸어갔대요. 네. 돗자리를 다 접고 베개도 후다닥 챙겨갖고 바람을 다 빼버렸대요. 다시는 못 눕게 하려고. 바람을 다 빼가지고 똘똘똘 말아갖고 자기 가방에다 넣고 아, 갔으니까 다행이다. 네. 근데 그냥 할 일 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카메라 옆으로 다시 가가지고 배터리 확인하고 앵글 변한 거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고 아, 뭐 별일 없네 이러면서 기지개 쫙 피면서 아유, 정신 좀 차리자 이러면서 담배를 가방에서 딱 꺼내서 담배를 물고 주변을 쫙 보는데 자동차 위에 5 여자애가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담배 입에 문 채로 그거 보고 굳어버렸대요, 자기가. 와, 전 뭐냐. 쟤네들 뭐냐. 쫓아온 건가? 나 차로 뛴다고 쫓아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다가 다시 조용히 고개를 이렇게 돌렸대요. 못 본 척 하려고 이번에도.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떼어놓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촬영은 끝났대요. 고개를 살짝 돌려갖고 보니까 그대로 앉아 있었대요. 자동차 위에. 네. 와,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
이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베개에 다시 바람을 불었대요. 재물밭 치듯이 흉가 쪽에다가 베개를 툭 던져놓고 고개를 돌렸대요. 네. 아무도 없더래요. 바로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차에 싣고 그냥 출발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베개 관련된 미신들이 지금 대부분은 그 한 침대에 이렇게 두 개를 놓잖아요. 그렇죠. 혼자 자더라도.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사실 이제 저희들은 이런 일을 좀 많이 겪는 게, 저도 이런 건 좀 많이 겪었던 게, 저희들이 좀 외부 출장을 나가거나 그러면 모텔에서 많이 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모텔은 기본적으로 베개 두 개 깔려 있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쓸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으면 나 혼자 그 넓은 침대를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 하나만 잡는단 말이에요. 1인당.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가지고 베개를 침대 아래쪽에 놓는다거나 그러는데, 애들 가끔씩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옆에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좀 많았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랬나? 아니, 지금 생각나는 게, 갑자기 저도, 그러니까, 베개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옆에 누가 쓱 이렇게 앉길래, 앉는 거나 이렇게 침대 눌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죠. 그거 느껴지길래, 저희 고양이가 올라온 줄 알고 왔어? 그래서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저는 되게 생생하게 그 눌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없어, 아무도. 그때 누가 누우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나 조금 소름 끼쳐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미신은 근데 그냥 믿거나 말거나인데 굳이 뭐 스스로 어길 필요는 없잖아요. 찝찝하면 맞죠. 지키는 거고, 네. 아니면은 하지만, 그냥 안 지키는 거고. 자, 오늘 아사라님께서 미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거 아니지만 별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당신에게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하나 더 던지면 문 열고 주무시지 마세요. 장롱문 같은 거. 맞아요. 장롱문은 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거는 진짜 좀 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이거는 확실히 뭐가 네. 있다라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장롱문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장롱보다는 드레스룸 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끔씩 열어놓고 잘 때가 있는데, 장롱이 아니더라도 드레스룸이 장롱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일부러 닫기도 하거든요. 아까도 그랬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거를 민속학 교수님이 얘기하시기에 틈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을 막아놓는 물건이 있을 때 그 틈을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장롱문이 아니더라도 그분 말은 화장실이랑 문이 있으면 그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은 네. 화장실이라는 공간과 뭐 거실이라는 공간을 막아놨던 문에 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은 그런 틈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었거든요. 너 어떡하냐? 나 화장실 문 항상 여기 열어놓는데, 왜냐면 고양이 화장실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 활짝 열어놓으세요. 활짝 열어놨어요. 그럼 괜찮대요. 이분 저도 물어봤었거든요. 왜냐면 저 그때 당시 살 때 화장실에 습기 되게 많이 차가지고 화장실 문 열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공간을 연결을 해놓는 건 상관없대요. 알겠습니다. 열 거면 활짝 열고, 안 열 거면 닫아버리고, 좀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사라님 또 좋은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사라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신이었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신경이 쓰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며 미신을 조장할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동네꼬마님은 소름 끼치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나? 이런 현실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 형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네네. 이야기일지 예고를 할까요? 말까요? 뭐, 불배님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네. 뭐, 간단합니다. 그냥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네. 그냥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좋다. 느낌 좋네. 네. 자, 저희들을 또 현실 공포 세계로 가이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뭐 전해드는 거는 영업사원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주변에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영업사원인데, 동생이에요. 저보다 동생인데, 이 동생은 지금 현재 타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막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동생이 저희 지역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넘어와서 일을 시작한 친구인데, 원래 이제 본래 고향에서 차를 팔다가 결혼 때문에 넘어온 게 된 케이스인데, 16년도에 있었던 일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 친구한테. 16년도에 이 동생 나이가 딱 30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차를 판 지가 그때가 한 2년 정도 된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어린 나이부터 차를 팔았어요, 이 동생이. 근데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많은 영업사원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처음에 차를 팔러 와요. 그러면 회사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교육을 보내요. 그러면은 한 3박 4일, 4박 5일 거의 감금당해가지고 하루에 한 7시간만 재우고 교육을 시켜요. 세뇌 교육이죠. 그러면 딱 교육을 받고 나오면, 우리 브랜드가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들이 계약을 해.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의 옥장판 들고 나오는 수준으로 세뇌 교육을 받고 나와요, 저희가. 네.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본인이 영업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으니까, 근근히 죽을만 하면 몇 대 팔고, 죽을만 하면 몇 대 팔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래도 제가 이 친구를 되게 친한 건 아니어도 같이 업무를 해보고 하면은, 얽혀서 해보면 상당히 애가 정직하고 일처리가 빠릇빠릇하고 괜찮아요. 전 직장에서도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그 해당 지역에서 한 20년 이상 차를 파셨던 대선배, 그리고 판매량도 그쪽 지역 통틀어서 거의 원탑 이신 분하고 같은 대리점에서 일을 했다는데, 그분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이분이 많이 도와줬대요, 영업을. 많이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래서 조금씩 성장을 하나 싶었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선배가 그만두셨대요. 왜냐하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저희 일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고 그분은 한정식집을 오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믿었던, 그래도 친하게 지냈던 최고의 선배가 나갔고, 이제 혼자 남겨진 느낌도 들고 차를 파는데 어렵죠.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돈이 딸려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 일이 솔직히 고객하고 미팅 약속이 없고 당직도 아닌 날은 그냥 네. 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아침에 잠깐 출근해서 얼굴 비추고 집에 가서 자고 싶으면 자도 돼요, 저희 일이. 근데 굶어 죽겠지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업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은 영업사원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업을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는데, 결국은 투잡을 하게 되면 메인 일에 지장을 딱 줘요. 당직날에 겹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돈은 딸리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동생이 지금도 똑같지만 골프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카페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역 단위 소규모 골프 모임, 아니면은 뭐 전국 단위 모임, 막 여러 가지 카페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프에 관련된. 그래서 여러 가지 카페들을 가입을 해놓고 활동을 하는데, 이제 조금 전국 규모인 카페를 이제 자주 들어가서 눈팅을 했대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중고 골프 물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있는 지역에 라운딩 싸게 나온 거 있나 막 이런 거 보려고, 이벤트들 보고 눈팅을 하면서 막 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쉬운 얘기로 구인 광고가 하나 뜬 거예요. 누가 글을 올렸대요.
여자 3명이 놀러 갈 건데 가이드를 좀 해주실 분을 찾는다고 회원님들 중에. 오. 올랄랄라 하고 이제 클릭해서 본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예. 그 당시 이 친구 나이가 30살인데 여자친구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성 3분이 오신다니까 괜히 막 설레고 막 그러잖아요. 또 남자가. 예. 그래서 이제 딱 클릭해서 보니까 이번에 마음 맞는 동생들, 언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좀 그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동생이 본래 있었던 지역이 관광도시더라고요. 얘기를 네. 들어봤더니.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가이드를 해주실 분을 찾는다. 우리는 운전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가면은 조금 가이드 해줄 분을 찾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갈 거고 35만 원을 드리겠다. 그리고 밥값이랑은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겠다. 다만 35만 원에 네 차 기름값은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광고가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쪽지를 보냈대요. 나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고 여기 카페 가입해서 활동한 지는 오래됐고 현재 직업이 자동차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숨겨진 맛집들도 많이 알고 있고 네. 신원이 확실하고 이렇게 쪽지를 보냈대요. 자기 연락처 딱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일상 보냈는데 다음날 한 점심 먹고 나서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모르는 번호로. 받았대요.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그 어저께 골프 카페 그 쪽지 주셨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쪽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쪽지 받아봤는데 직업도 괜찮으시고 카페 활동도 꽤나 오래 하신 것 같고 혹시 저희 가면은 저희가 조금 성의 표시는 하려니까 저희 좀 가이드 해주실 수 있냐고. 택시 타고 이동하고 짐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힘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은 거예요. 네. 날짜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로 오는 일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로 한 날 버스 터미널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뭐 공항일 수도 있고 그 앞에 가서 기다렸대요. 이제 기다리고 시간 맞춰 기다리니까 멀리서 딱 봐도 여성 3인방 그룹이 몇 개가 보이는데 전화가 이렇게 걸려오더래서 받았는데 저쪽 한 무리에서 전화를 한 분이 잡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네. 혹시 예를 들어서 핑크색 원피스 입으신 그쪽 일행이시죠? 그랬더니 손을 위로 흔들어 보이더래요. 핸드폰을. 그래서 자기도 흔들었더니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똘비시냐고. 그래서 저다고 하면서 인사를 반갑게 하고 본인 차에 태웠대요. 여성분들을. 예.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30살이고요. 이쪽 지역에서 땡땡 자동차에서 차량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고 골프도 좋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성분들은 이제 자기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고 자기네들은 어디에서 왔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이게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네. 얼굴을 보니까 한 명은 한 자기 또래 정도 보이고 한 명은 30 후반? 40 극초반 정도로 보이고 한 명은 40대 중반이 조금 넘었나? 나이대가 도레미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나이 순대로 1, 2, 3으로 할게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 1번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1, 2, 3번 분을 모시고 이제 관광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관광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돼가지고 자기가 알아본 식당으로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당도 알아봐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식당이 어디였냐면 퇴사하신 선배가 운영하는 한정식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 도시 특색에도 좀 맞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식사 자리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선배가 자기도 이뻐했고 자주 왕래가 그래도 있었으니까 퇴사하고 나서도 자세한 얘기는 안 했대요. 내가 부업을 해가지고 모시고 온 분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냥 얼굴 보이길래 선배님 저 왔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식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술을 한 잔씩 걸쳤대요. 그 여성분들이 거기서 이쪽 지역 소주라고 해갖고 그쪽 지역 소주 막 까서 드시고 술 먹으면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깔깔깔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은 호텔을 예약을 해놨다고 그러셨으니까 해당 호텔로 데려다 줘야 되니까 술은 안 먹고 그냥 있었대요. 밥만 먹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들끼리 말씀을 좀 나누셔야 되니까 막 본인 붙잡고 같이 놀고 막 하는데 일부러 본인이 그냥 눈치껏 빠지자라는 생각에
말씀 나누시라고 저 잠깐 좀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고 그래서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카운터 쪽 가갖고 선배님 담배 한 대 태우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술 좀 먹고 하니까 손님이 좀 빠져나간 시간이어서 예. 둘이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했대요. 뭐 여자친구냐 이렇게 묻더래요. 선배님이. 그래가지고 아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애절애 해가지고 제가 가이드 아닌 가이드를 이렇게 좀 쓰게 됐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알바죠 알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힘들 때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해가지고 뭐 넘기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많이 힘드냐 막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드네요 선배님 나가시고 많이 힘드네요. 얘기를 좀 하고 들어와서 이제 자리에 앉는데 그 선배라는 분도 이제 서비스 준다고 하면서 안주 하나 더 내주고 하는데 잠깐 합석을 좀 하게 됐대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총 네. 5명이죠. 그래가지고 즐겁게 깔깔깔 호호하면서 막 얘기하고 뭐 하고 이제 그 자리가 이제 파하고 여성분들을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오더래요. 선배한테. 그래가지고 예, 선배님 그랬더니 어디냐? 다 모셔다 드렸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방금 모셔다 드린 저 집에 가려고요.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오래요. 아 죽겠네. 새벽부터 움직이시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가는 길에 뭐 동선 맞으면은 잠깐 우리 가게로 좀 와라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소주 한잔 먹든가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씨 그렇게 피곤한데 하면서 갔대요. 좋아하는 선배가 부르니까 선배한테 가가지고 선배가 야 대리 불러줄라니까 소주 한잔 먹어 그러면서 소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배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무당분들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맞추시잖아요. 네. 무당분들은.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를 잘 파는 영업사원들은 아마 대부분 이 비슷한 눈썰미들이 있어요. 아, 있지. 과거는 잘 못 맞춰요. 네. 과거는 잘 못 맞추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지도 못 맞추지만 현재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빠르게 캐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차를 살려나 안 살려나 돈이 모질란 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캐치를 잘하세요. 진짜로 탑 클래스들은. 그분이 그쪽에 있어서 이 동생이 얘기하기로는 와 방울만 안 들었지 무당이다 싶을 정도로 대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 선배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3명은 조합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모르죠. 그냥 왔으니까 셋 다 친해 보이던데요. 그랬더니 왜요? 나이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아니 야 2대1이야.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분, 2번째로 많으신 분하고 한 팀이고 제일 어린 애 혼자 떨어져서 동떨어져 있는데 2대1인데?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끼리 옛날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뭐 중간에 합류해서 친해졌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야 너도 알잖아. 나 촉 좋잖아. 저것도 웃는 거 아니라 그러더래요.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야 저 사람들 지금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야. 1번하고 2번. 저것도 소름 끼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난 뭔지 몰라. 근데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야. 저거 억지 웃음이야. 야, 이 조합 되게 특이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님 제가 알 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저는 돈이나 받고 그냥 땡 치면 되는 거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야 느낌 쎄하거든. 멀키지 마라. 막 이런 말씀 해주시더래요. 뭔가를 이분도 캐치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잠깐의 만남 안에서 뭔가를 캐치를 어찌됐건 본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래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가이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소주 먹으면서 이제 자기 자동차 판매 한탄을 하다가 다음날 좀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냥 집에 이제 가서 자고 아침 8시 반까지 호텔로 간 거예요. 앞에 갔더니 캐리어 가방을 다시 다 싸갖고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숙소 옮기세요? 그랬더니 숙소 옮긴다고. 그래서 뭐 그러세요 하고 다음날 일정을 쭉 아침부터 돌아드렸대요. 물론 점심 식사,
진짜로 또 괜찮은 집 하나 초이스 해가지고 거기서 밥도 맛있게 얻어먹고 본인이 뭐 눈치 보여가지고 비싼 거 못 시키고 했는데 그 누님들이 막 비싼 거 시켜가지고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막 옆에서 팔짱도 끼고 진짜 재밌게 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형님하고 뭐 나눈 대화는 그냥 홀라당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누님들이 워낙 약간 짓궂게 재밌게 잘 노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헬렐레 해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한 4시쯤 되니까는 장을 좀 보러 가재요. 그래가지고 장이요? 아 이게 일정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볼만한 것들은 많이 보시긴 했는데 추가로 뭐 관광하신다고 제가 보여드릴 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펜션을 잡았거든. 그러니까 펜션 가서 고기랑 구워 먹으려고 장 봐서 넘어가게. 동생 그렇게 하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근처에 마트 큰 데가 어디야? 그래서 뭐 저쪽 있으니까 가는 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해서 이제 마트 큰 데 들려가지고 소주랑 맥주랑 그 다음에 삼겹살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 주소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내비에다 주소를 찍었대요. 찍었더니만 한 1시간 정도 거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님 1시간 거리인데 이거 기름값도 안 나와. 나는 어떻게 하라고 누님들 내려다 드리고 나 내일 다시 들어오려면 누님 이건 아니지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좀 친해졌으니까. 그랬더니 누님 한 분이 지갑을 열더니 10만 원을 빼서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정도는 기름값 됐지? 가자. 그리고 우리 삼촌이는 그냥 거기서 술 먹고 자. 뭐 어때? 거기 방 많아.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괜히 설레더래요. 또 그냥 괜히 또 설레고. 그리고 3번 제일 나이가 어린 그 여성분하고 본인하고 막 엮어주려고 막 장난도 많이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얼굴도 이뻤대요. 3번이. 그래가지고 내심 또 싫지 않은 그런 이제 마음에 일단은 뭐 가서 생각하시게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펜션을 갔대요. 그랬더니 보통 펜션이 가면은 뭐 A동, B동, C동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는 그런 건 아니었고 독채였대요. 독채. 크진 않는데 독채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힐링 펜션 이런 거라고 그러죠. 그런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갔으니까 짐 풀고 1번 누님이 알아서 문자 온 거 보면서 비밀번호 누르고 다 준비를 하더래요. 예. 근데 나는 가이드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 준비하는 걸 도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캐리어 날라드리고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고 숯불도 피고 바깥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을 했대요. 이때 날씨가 늦봄, 모기가 나오기 전이고 저녁엔 쌀쌀하면서 딱 좋더래요. 바람막이 입으면. 그래서 돈이 좋네, 돈이 좋아, 진짜 조용하니 좋네 하면서 여성 3분하고 본인하고 철제 테이블에 철제 의자 준비되어 있는 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고기를 좀 구워서 먹으면서 소주를 이제 먹을까 말까 하다가 에이씨 먹고 즐겁게 먹고 나 여기 자자 싶더래요. 네. 집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술 주시라고, 나 술 좋아한다고, 먹자고. 그래가지고 술을 이제 많이 사왔으니까 술을 막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놀았대요. 되게 재밌었대요. 왕게임도 하고 막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그렇게 한참 놀다 보니까 많이 쌀쌀해져서 안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부엌 쪽에 다시 이제 주안상 보고 술 마시면서 안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한 11시 반이 좀 넘어갔을 때 네. 졸리더래요. 엄청 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님 나 술 많이 먹은 것 같다고, 나 진짜 졸리다고 죽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똘비야 저기 소파 가서 자. 너 이렇게 빨리 잠들면은 3번하고 너 못 사귀지. 3번 아직 멀쩡한데 하면서 누님들이 약간의 음담패설을 섞어서 이렇게 농담도 막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3번은 언니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좀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원래대로라면은 내가 술 괜찮게 먹는데 오늘따라 피곤하네. 어제 오늘 이틀 연짝으로 마셔서 그런가. 3번 내심 마음에 드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누님 나 저 앞에 소파에서 좀 앉아있다 올게요 누님. 나 진짜
피곤하네 하면서 소파로 이제 가가지고 소파에 털썩 들어 누웠대요. 털썩 들어 누워가지고 잠들면 안 돼. 좀 이따 가서 또 이빨 까면서 놀아야지. 3번하고 또 어떻게 해봐야지 마음에 드네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누워가지고 잠에 확 빠져들진 않았고 그냥 잠이 들똥말똥한 그 상태. 네. 여기서 잠깐 정신 놓으면 하고 코 고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로 시간이 좀 이제 흐른 것 같아요. 살짝 잠들었다 깬 것도 같고. 근데 뭔가 이렇게 종이 비비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고 부엌 쪽을 바라봤더니 1, 2, 3번이 본인을 등지고 그러니까 3번이 가운데 앉아있고 1번하고 2번이 왼쪽 오른쪽에 서서 이렇게 뭐 종이를 보고 있더래요. 예. 근데 조용하더래요. 아무 말 없이. 그래가지고 저 3명이 뭐하나 하고 그냥 봤대요.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1번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들은 그대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자면 뭐 이 X년아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네가 내 남편 얘 남편 꼬셔가지고 등골 빨아먹고 안 걸릴 줄 알았냐? 이나? 하면서 막 쏘아 붙이기 시작하더래요. 뭐야? 그러니까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야, 네가 구미호짓 하고 다니면 꼬리 안 밟힐 줄 알았어?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 살기를 바랬냐? 여기 올 땐 좋았지. 우리랑 놀 땐 좋았지. 말을 해봐 하면서 막 1번하고 2번이 쏘아 붙이더래요. 예. 이제 본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거 껴들면 안 되겠다. 껴들면 안 되겠다. 나를 왜 잘하고 해가지고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냐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대요. 일어나지도 뭐하고 근다고 이제 다시 잠들기도 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잠들기도 뭐하고 또 아시잖아요. 또 싸움이 보고 있으면 제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고 귀 쫑긋 열고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1번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뒤로 팍 당겨버리더래요. 그 3번 여자를. 그랬더니 2번 여성이 사정없이 때리더래요. 막 여기저기 막 때리고 욕을 막 하더니 갑자기 1번 2번한테 야 술 가져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있다가 눈을 이렇게 감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숯을 펴놓은 곳이 자기 옆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었더니 2번이 뭐 이렇게 바시락바시락 하더니 숯을 하나 불이 거의 꺼져가는 숯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더니 다시 옆에 지나가는 인기척 느끼고 눈을 살짝 뜨고 봤더니 1번 분이 그러니까 뒷모습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는데 이 가슴팍을 이렇게 제끼고 거기다 숯을 트리더래요. 비명소리가 나고 난리가 아니더래요. 와. 이거는 개입을 해야겠다 싶더래요. 똘비가. 범죄다. 이거는 개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본인이 그때서 뭔가 하나 느껴지더래요. 힘이 안 들어가시더래요. 몸에. 그러니까는 우리 술 엄청 많이 먹고 이렇게 갑자기 자리에서 볼딱 일어나면 갑자기 핑 돌면서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이게 머리를 들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팽 돌더래요. 진짜. 어우씨 왜 이래 몸이. 이거를 지금 소리를 질러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몸 상태가 너무 어지럽고 이상한데 또 말하느라 한참 얘기를 하길래 가만히 때려 더 봤대요. 잠깐만 이따 일어나가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일 처리해라. 나는 갈란다 하고 가자. 왜 이러지 내 몸이 진짜 왜 이러지? 술을 내가 하루 이틀 먹어봤더니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있는데 욕만 나오더래. 욕만 막 미친 듯이 하면서 막 때리고 막 이런 소리 들리다가 갑자기 싹 조용하더래요. 그러더니 2번 1번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언니 저 일어난 것 같은데? 오. 그러더래요. 본인은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대요. 가만히 누워서. 그러니까는 1번이 본인 쪽 앞에 와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똘비야 일어나. 들어가서 자. 일어나 하면서 흔들더래요. 그냥 쫙 있었대요. 눈 감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쥐죽은 듯이. 그랬더니 자는 것 같은데? 얘 자야 돼. 얘 일어나면 안 돼. 알잖아. 그러더래요. 1번이. 아닌데 아까 눈 뜬 것 같은데? 언니 이상한데?
자겠지. 그거 먹고는 못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수면제를 탔든 뭘 탔든 탔구나 싶더래요. 본인 거에다. 이거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저쪽 가는 인기척 들리고 일부러 가만히 더 있었대요. 그랬더니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조금 뭘 하는 듯 하다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다시 3번을 또 못 살게 막 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핸드폰을 진짜로 덜덜 떨리는 그 손으로 살살 움직여가지고 핸드폰을 이게 주머니에서 뺐대요.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선배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잘 기억도 안 나더래요. 하필이면 여기 주소가. 불러준 대로 내비에다 그대로 찍었으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문자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으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이거 문자 보낼 때도 진짜 본인 핸드폰 빛이 저쪽에 보일까봐 겨우겨우 보냈대요. 문자 하나를 보내고 다시 가만히 누워있는데 속없는 우리 선배가 전화를 막 하더래요. 근데 이제 핸드폰은 진동으로 놨으니까 웅 울릴 거 아니야. 핸드폰을 이제 소파 엉덩이 쪽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깔아놨는데 진동이 오니까 소파가 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야 하면서 팍 하다 갑자기 이제 웅 소리가 들리니까 또 조용해지더래요. 조용해지면서 본인 쪽을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모르겠는데 아마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제 드는 거예요. 본인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 한참 웅 하다가 딱 이제 진동이 끊어지고 본인은 가만히 누워있고 살 떨린다 살 떨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는데 또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2번 같은데 똘비야 하면서 막 흔들더래요. 본인을 볼도 착착 때리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었더니 약발 좋네 약발 좋아 그러면서 다시 가더래요. 있어보자 어떻게든 찾아는 주겠지. 일단은 내 차하고 나발이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뭐 짝짝 소리 나고 막 때리는 소리 나고 욕 막 나오고 그 타임 맞춰갖고 눈 살짝 실로 이렇게 떠보니까는 이제 본인 쪽을 안 보고 있길래 몸을 이렇게 움직여봤대요. 네. 조용히 하필이면 소파도 가죽이갖고 움직이는데 부기적 소리 들리더래요. 진짜 천천히 움직여보는데 움직여지는데 힘은 잘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 내가 저 사람들 원한하고 얽힌 게 없잖아요. 지금 일어나서 나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바깥에 바람 좀 쐰다고 나가자. 그냥 나를 잡을 이유는 없지. 그치 왜 약을 먹였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가자 해가지고 불딱 인날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몸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얘기를 이제 하더래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획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둘이서 1번하고 2번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더래요. 뭐 실눈 뜨고 봤더니 3번은 뒷모습이지만 옷이 넝마가 돼 있더래요. 여기저기 짝짝 찢어가지고 3번을 이 자리에서 잘못되게 만들든 아니면은 앞으로 얼굴이나 이런 쪽을 못 들게 다니게 만들 계획인데 가해자를 만들 생각이었더라고요. 똘비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똘비가 필요했던 거더만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네. 내가 여성분을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고 한 그런 파렴치한이 될 수도 있는 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몸을 탁 일으켜 보는데 탁 일어나는데 몸이 힘없이 겨우 앉아지더래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앉으니까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본인을 진짜 놀란 눈으로 확 쳐다보더래요. 본인도 일어나가지고 눈이 딱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담배랑 피고 하니까 뒤에 테라스 문은 열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테라스 한번 쳐다보고 그냥 신발도 안 신고 1층짜리 펜션이니까 테라스로 막 이제 본인이 걸어서 나가는데
땅에 다리를 디딜 때마다 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리더래요. 딛는 쪽이 힘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리 좀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좀비처럼 막 뒤뚱뒤뚱하면서 막 나가는데 갑자기 2번이 잡아야 돼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1번하고 2번이 막 달려오더래요. 예. 막 본인한테 달려와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옷을 총태로 잡아가지고 다시 펜션 안으로 여자 둘이 끌고 들어가는데 야 여자들 힘 진짜 세구나 그때 느꼈대요. 이 동생이 지금 몸무게가 한 90 나가요.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그런 남성을 여성 둘이 거의 질질 끌고 들어간 거예요. 물론 힘이 안 들어가니까 끌려 들어갔겠지만 근데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1번하고 2번이 본인을 잡으러 오니 3번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을 끌다 말고 2번이 또 달려가가지고 3번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본인은 다시 이제 끌려왔는데 이게 평상시대로라면 그래도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데 이게 본인이 팔을 있는 힘껏 팍 내지르면은 여성분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팔이 안 나가지더래요. 힘이. 네. 막 답답해 돌아버리겠더래요. 진짜 사람이. 그래갖고 본인을 다시 소파에다 앉힌 게 아니고 소파 앞에 그러니까 바닥에 앉혔대요. 본인을 밀어갖고 앉히더니 갑자기 1번이 본인 옷을 막 찢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막 묵 하면서 찢어지고 막 옷을 약간 여성이 반항하면 나오는 남성의 옷 상태를 좀 만들려고 뭘 하더래요. 그렇게 예. 보고 있으니까 이제 기가 차죠. 그만하라고 뭐한 짓이냐고 하면서 이제 막 목소리는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막 하더니 갑자기 손톱을 세워가지고 본인 가슴을 막 긋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욕을 막 했대요. 미친 뭐야 진짜 적당히 해라 진짜. 나한테 왜 그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냐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막 소리를 이제 막 지르고 있으니까 예. 1번이 얘기하더래요. 삼촌아 나 삼촌한테는 악감정 없는데 말이야. 나랑 2번이랑 우리도 목숨 걸고 왔거든?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쟤한테 우리는 다 잃었거든? 미안해 삼촌한텐 진짜 미안한데 우리는 여기서 못 멈춰. 삼촌아 미안해. 근데 삼촌도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있어. 그러더래요. 예. 3번 분이 일단은 딱 봐도 얼굴이 아주 넉마가 됐고 여기서 2번이 갑자기 이제 3번 목을 조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3번이 숨이 컥컥컥컥 넘어가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근데 이제 여성 대 여성이 둘이 그러니까 3번은 살려고 막 묶여있진 않으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고 1번이 본인을 잡고 있다가 막 가가지고 다시 막 3번 손 붙잡고 2번이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아 이건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더래요. 진짜 완전 눈이 시뻘개진 두 명이 사람 하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막 저러고 있는 걸 보는데 본인 몸이 생각처럼 팍팍 안 움직여지니까 돌아버리겠대요. 진짜. 근데 그 타이밍에 뭐가 하나 샥 날라 팍 깨지더래요. 봤더니 선배가 왔더래요. 선배가 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니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닌 게 이제 발생했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바깥에 먹었던 소주병 하나를 안에다가 집어 던져갖고 깨버린 거예요. 팍 깨버리고 그 선배가 들어와가지고 당신들 이거 뭐한 짓이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1번하고 2번이 얼굴 표정이 멋됐다 그 표정이 딱 지어지더래요. 왜냐면 이제 멀쩡한 남성이 들어와 버리니까. 근데 1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가지고 막 손이 떨리더래요. 1번이 칼을 집어들고 나오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이 아니니까 손이 막 떨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선배가 본인을 이렇게 어깨동무하듯이 들쳐매고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피해주지 말고 알아서 하고 일단은 간다. 따라 나오면 죽인다 나도. 너 칼 들고 있다고 네가 나랑 싸우면 될 것 같아? 니들 가만히 있어. 난 얘만 데리고 나간다. 하고 본인을 데리고 나가더래요. 예. 나가가지고 봤더니 차를
저 밑에다가 일부러 대놓은 게 보이더래. 저 밑에. 그래가지고 야, 너 차키 있어? 그러니까 예, 저 주머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똘비차를 세워놨으니까 똘비차를 타고 일단 내려갔대요. 그 선배 있는 차 근처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선배 차 지나가고 내 차는 내일 와서 찾으면 되니까 가자. 해갖고 이제 선배가 운전하고 막 한참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이거 신고해야죠. 선배님 이거 신고해야죠. 신고 빨리 해야죠. 저 사람 죽습니다. 빨리 신고하셔야죠. 그러니까는 선배가 신고를 네가 원하면은 하는데 똘비야 생각 잘해라. 이거 신고하면 너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선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순간적인 눈썰미가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그 선배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살짝 본 것 같아요, 상황을. 그러니까는 선배 말을 들어보면 본인 가슴팍 핥히는 무렵부터 보고 있었대요. 딱 보니까 선배가 사이즈가 나오더래요. 아, 똘비가 희생양 액바지구나. 아, 그게 어느 정도 보이더래요. 이게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저 1번하고 2번이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구나 싶더래요. 상황대로 다 만들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너 경찰 부르면 네가 독박 쓸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야, 이건 나도 모르겠다. 신고를 해야 될까? 네가 판단해라.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형님도 보셨잖아요. 3번 죽이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모르겠네. 죽일까? 형님 이건 그래도 신고를 해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되더래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선배한테 부탁을 했대요. 네. 형님 제 차 트렁크에 골프백이 있거든요. 형님이 가서 사람 하나 살리시죠. 그리고 끝내시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일단 그게 제일 최선인 것 같다. 알았다. 그리고 차를 다시 돌렸대요. 차를 다시 돌려서 위로 올라가 보니 다행히 숨통이 떨어져 있진 않은데 진짜 신나게 소리 지르면서 후드로 패고 있더래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선배가 다시 차를 앞에다 대고 그 골프채 중에 아이언이라고 있어요. 아이언을 이제 빼들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칼도 들고 있고 하니까 선배도 쩔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이언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똘비는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들어가가지고 꺼지라고. 나 지금 3번 데리고 나갈 거니까 꺼지라고.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 니들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니들이 만약에 저 방문을 열고 나오면은 나는 이 아이언으로 니들 머리를 쪼개버릴 거니까 들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번하고 2번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신경 끄고 가던 길 가라고. 니들한테 피해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은 못 간다고. 여기서 니네가 만약에 나쁜 일을 벌이면 나도 똘비도 다 인생 말리는 거라고. 장난하냐 니들? 자, 맞고 들어갈래 그냥 들어갈래? 나 지금 장난 아니다고 하면서 이 채를 이제 막 붕붕 몇 번 휘두르는 것까지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동영상만 놓고 보면은 이제 선배가 천하의 나쁜 놈이죠. 어찌 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2명을 방으로 일단 넣었대요. 그리고 문 닫으라고 시키고 3번을 그 선배가 옆에 끼고 차 뒤에다 놓고 다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3번이 정말 많이 다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병원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3번이 아니다고 병원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말이나 해보라고. 당신 저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랬더니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꽃뱀이에요. 꽃뱀. 이게 어떤 동호회든 사람 사는 곳은 다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골프 동호회를 한 2-3개 정도 했었거든요. 저도 다른 스포츠도 동호회 해보고 자동차 동호회도 해보고 해봤는데 골프 동호회는 특히 그 특유의 문화들이 있어요. 허세 가득한 좀 그게 좀 뼈요. 그러니까 실상 들여다보면은 10명 중에 1분 정도만 돈이 좀 많으시고 나머지 9명은 다 우리 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모임 나올 때는 이제 꽃단장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모임 중에 하나예요. 골프라는 게.
거기서 이제 꽃뱀을 하면서 두 분의 남성을 꼬셨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하고 약간의 외도 아닌 외도를 하면서 거꾸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고 이런 게 뭐 걸려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1번하고 2번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한두 개가 아닌데 1번하고 2번은 자세한 얘기는 모르죠. 왜 1번, 2번한테 들은 건 아니니까 어떻게 풍비박산 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할 정도면은 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병원 갈 생각 없으면 도시 가서 내가 한쪽에 내려줄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일단 네 목숨 살려준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끝내자. 그리고 이 대화 모든 거는 녹취를 똘비가 해놓은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도시 쪽 들어와가지고 도시 변두리 쪽에다가 내려주는데 옷이 거의 반나체 비슷했대요. 옷이 여기저기 막 하도 찢어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릎 이렇게 덮는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펼치면 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주고 일단은 가서 잘 사쇼. 두 번 다진 보지 맙시다. 그리고 내려줬대요. 내려주고 예. 3번도 희망하지 않았고 신고하는 걸 희망하지 않았고 똘비하고 이 선배 역시 신고를 잘못했다는 본인들이 3번이 아무리 아니다고 해도 1, 2번이 3번도 술을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나갔대요. 지나가고 이게 시간이 조금 이제 흐르는데 그 1번 그러니까 처음에 통화를 이제 했던 여성분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약간 들으면서 헷갈리는데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분 연락처 한 명의 여성분 연락처는 똘비한테 있잖아요. 네. 그냥 이제 그러고 약간은 잊고 살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거의 2,000명 정도가 있어요. 제 전화번호부에. 그러면 카톡을 열어서 이렇게 넘기면은 거의 한 1,800명 이상이 뜨는 거예요. 카톡에. 네. 그러니까는 잘 못 봐요. 누가 상태가 어떤지. 똘비가 하루는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딱 보이더래요. 근데 카톡 푸사가 그 변경이 되어 있더래요. 옛날에 본 거랑 좀 다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나 보네 하면서 이렇게 사진 한번 보려고 이렇게 딱 찍어서 봤더니 카톡 푸사 누르면 사진이 있고 밑에 이제 상태 메시지 뜨잖아요. 거기다가 꿈을 이뤘다 써 있더래요. 꿈을 이뤘다. 예, 꿈을 이뤘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죠. 이게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다가 골프 잘 쳐갖고 뭐 홀인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보는데 되게 소름이 돋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어찌됐건 뭐 그것 때문에 지역으로 옮긴 건 아니었지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옮긴 거였지만 형님 나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야 이게 근데 똘비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런 건 아닌데 내가 그 입장이어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공포인 거예요. 신고를 하면 내가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난감했겠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분명히 이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댓글이 아마 불탈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도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은데 들은 얘기가 그런 걸 어떻게 아니 근데 진짜 우리 교주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런 일들 이런 일들 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너무 있어요.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시들모에서 얘기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유로 꽃뱀한테 잘못돼가지고 돈 뜯긴 제 지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이게 사실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이걸로 아마 제보 받으면 정말 수많은 제보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재밌고 무섭게 할 수 있는 거는 동네꼬마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죠? 얘기를 이거를 듣긴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 돌비님이 자체 노딱을 붙이시든 편집자님이 뭐 신의 편집을 하시든 할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풀고 보자.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노딱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만든 영상인데, 가장 노딱이 많이 이제 걸린 분이거든요. 그만큼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해주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네꼬마님 이야기를 보면서,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만 보세요. 뉴스만 봐도,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그냥 좋은 것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뉴스 조금만 봐도요, 와, 저런 게 지금 가능해?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로. 네. 그렇죠. 저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니까요. 예, 저도 최근 뉴스 보면서, 야, 세상에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진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런 사람 간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또 동네꼬마님이 또 전문이시니까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주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